안녕하세요. 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네, 이제 날씨가요. 아침 저녁으로 꽤 선선해졌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막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요소 4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클릭해주세요. 네, 이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시고요. 또 이런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올려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모두 부자 되세요. 네, 미국에서 주택 소유주의 비율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네,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어요? 네, 미 전체로 보면은요, 연방준비은행 그 소비자 재정조사에서 따르면 2019년 기준입니다. 미국 가정의 65.1%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 제가 살고 있는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몇 퍼센트냐면요. 54.8%입니다. 이거는 US 센서스 조사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테넌트 기준을 보니까요. 각 시리별로 보니까 산타모니카는 72%가 테넌트고요. 네, LA 같은 경우는 한 63%, 얼바인은 한 54%, 5% 정도가 테넌트더라고요. 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규모는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내가 집부터 시작해서 나가면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매력적이고 수익성이 좋다는 것에 투자자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팩트,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무엇이 있을까요? 네, 핵심 포인트. 네, 첫 번째가요, 인구 통계인데요. 인구 통계는 실제 또는 잠재적 구매자의 연령이라든지 소득, 또 지역 선호도, 은퇴한 구매자 비율, 또 그 베케이션 휴양지 있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세컨 하우스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기지 이자율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자율은 부동산의 가격과 수요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자율이 낮을수록 구매자는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모기지 비용이 낮아지니까 부동산 수요가 또 늘어나게 돼서 결국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경제 사이클인데요. 이코노미죠. 부동산 가격은 경제 주기에 따라서 상승하기도 하고 하락을 하기도 합니다. 주택 가격 지수는 보통 그 케이스 실러 그 그래프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10년 주기라 그러고 이런 주기가 아마 케이스 실러 그 주택 가격 지수에서 많이들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부 정책이나 법률 등이 부동산 수요를 또 늘리거나 또는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 통계는요, 연령, 인종, 성별, 소득, 이주 패턴 등 인구 증가와 같은 인구 구성을 설명하는 데이터인데요. 이러한 통계는 종종 간과되지만 부동산 책정 방식과 수요가 있는 부동산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194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합니다. 이분들의 그 베이비부머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인구 통계학적 추세에 의한 예인데요. 이러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21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세대라고도 합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부동산 마켓에서도 주목을 받을 듯 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자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시작함에 따라서 인기 좋은 휴양 지역에 세컨하우스에 대한 수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득이 작아지고 자녀들이 모두 이제 집에서 다 떠났다면 큰 주택에 대한 수요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이러한 질문으로 유추를 해본다면 투자자가 잠재적으로 바람직한 부동산 투자의 유형과 위치를 좁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사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도 떠나고 그래서 다운사이징을 한다면 큰 집을 팔아서 시니어 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고요. 또 다른 렌탈하우스를 구입을 한다면 투자소득, 렌탈하우스에서 투자소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소득을 발생을 시켜서 현실적인 은퇴 플랜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주가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캘리포니아 현재 인구가 한 3,950만 명이 되고요. 텍사스는 땅은 텍사스가 제일 크죠. 근데 거기는 2,900만 명. 뉴욕시티가 아니고 뉴욕주는 한 1,940만 명 정도 됩니다. 2019년 기준이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서 캘리포니아 이주하신 분들이 또 많고 집값이 또 좀 비싸서 캘리포니아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캘리포니아 드림이 아직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핵심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모게지 이자율입니다. 모게지 이자율은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이자율의 변화는 주거용 부동산 구매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요. 낮은 이율로 인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모게지가는 그 취득하는 비용이 낮아지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가격이 다시 상승해 간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금리가 상승하면은 모게지 취득 비용이 증가하고 부동산의 수요와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은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현재 지금 모게지 이자율이 3% 이하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아마 최저 금리일 겁니다. 1971년부터 모게지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2020년이 가장 최저입니다. 그래서 요즘 재융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1% 이상 차이 나시면. 그리고 뭐 1, 2년 전에 하신 분들은 당연히 재융자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 이자에 따라서 이제 30년 계산을 하면은 한 1% 차이가 나면요. 한 10만 불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경기가 만약에 침체가 계속 되어진다면 은행에서는 융자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할 겁니다. 예, 랜드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요. 네, 그래서 내가 융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져보는 거, 뭐 예전에도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세 번째는 경제 사이클입니다. 예, 10년 주기, 뭐 12년 주기 또는 뭐 8.7년 주기라고도 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 경제 사이클 또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죠. 예,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건전성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GDP, 또 그러니까 국민 총 생산량이죠. 고용 데이터, 실업률, 뭐 제조 활동 인주시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경제 지표를 가지고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경제 순환성은 다양한 유형의 또 그러니까 부동산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순환하는 거를 이렇게 서클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어떤 내가 투자하고 싶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민감하게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투자하는 것에 훨씬 더 우위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케이스 실내 주택 지수가 10년 주기를 얘기했었는데 최근엔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입니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주기에서 사실 주택 가격은 2019년에는 사실 주춤했고요. 올해에도 뭐 3, 4, 5월까지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다시 6, 7, 8, 9 되면서 올라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앞으로도 이 부동산 가격이 이 경제 사이클 속에서 또 어떻게 되어 갈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네, 요거는 나중에 제가 2021년 부동산 경제 전망을 다음이나 다음번 후에 정도는 제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정부 정책인데요. 보조금 등 부동산 수요에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거는 뭐 이번에 그 케어처럼 정부 뭐 부양책이라든지 뭐 2009년에 세금 주택 구입하시는 분들 세금 면제, 세금 크레딧을 줬었죠. 8,000불씩 공제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므로 부동산 수요에 대한 이렇게 인위적으로 정책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뭐 낮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현재 정부의 인센티브를 인식하면서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파악하고 잠재적으로 잘못된 추세를 식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케어스 부양,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마켓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이레벨, 지금 4가지 하이레벨 요소를 일부 말씀드렸는데요. 뭐 더 복잡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그 4가지 요소, 팩트, 4팩터, 팩터를 중에 일부와 시장 간의 명확한 관계를 시사하지만요. 실제로 또 결과가 매우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 이런 시장 마켓을 이끄는 주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요. 투자하는데 아주 포괄적인 평가를 수행하는데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꼭 이렇게 체크업 해보시라고 또 다시 한번 투자를 하시거나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추천 매물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구매하기에 편한 가격대인데요. 499,990불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을 좀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요. 댓글이나 이메일로 알려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PD 남승현이었습니다.